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는 YTN 국회 취재기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선거 관련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정치부 박광렬, 김경수 기자 나와주시죠. 네, 서울 여의도동 1번지 국회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입니다. 저는 여당 취재하는 박광렬 기자고요. 이 야당 취재하는 김경수 기자와 함께 이 총선 상황 오늘부터는 여기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뒤로 지금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도 보이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한산합니다. 이 차기 국회 입성을 노리는 후보들의 열띤 선거전이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련 소식과 발언도 쏟아지는데 저희가 하나씩 잘 정리해서 쏙쏙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룰 첫 키워드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죠? 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여야 나란히 제주행으로 뽑아봤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념식이 열립니다.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리는 행사고요. 제주 4.3 사건은 1948년에 군과 경찰이 제주 남로당 세력 진압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다수 희생된 사건입니다. 먼저 오늘 관련해서 여당은 어떤 행보를 보이나요? 네, 국민의힘은 이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인 윤재욱 원내대표 또 비례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인유한 선대위원장 등이 제주를 찾습니다. 대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충북과 강원, 경기 등 지원 유세에 집중하는데요. 이 선거 막판 격전지 후보들의 지원 요청이 쇄도하는 상황에서 이 선대위원장 사이 역할 분담 차원이라고 당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 야당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제주 추념식을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윤영덕, 백승학 공동대표도 추념식 참석을 위해서 제주를 찾았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4.3 추념식 불참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어제 SNS에 무자비한 국가폭력이 반복되면 안 되기를 다짐하는 자리고 또 정부의 공식 행사인데 불참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거대 양당을 제외한 제3지대 정당들도 제주를 찾았습니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대표, 새로운미래 오영환 총괄 선대위원장, 개혁신당 천하람 총괄 선대위원장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제주 4.3 사건 추념식을 참석합니다. 네, 이 막바지로 향하는 총선 레이스 각 당은 오늘도 분주한 움직임을 예고했죠.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 전공의와 대화원의 이 의정 갈등 변수라고 꼽아봤는데요. 자,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놓고 촉발된 이 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7주 넘게 이어지면서 이 국민 불편과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과 직접 만나 대화하고 싶어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 여당은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실제 선거를 코앞에 둔 여당 입장에서 이 문제가 가장 큰 난제이자 또 변수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그제 의료개혁 관련 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여당 내에서 한때 이 대통령 탈당을 공개 거론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등 이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조국 심판을 위해선 지금은 뭉쳐야 할 때라며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누가 탈당을 해야 되느니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니 하는 거친 말들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다 제 책임입니다. 저에게 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좋습니다. 네, 지금은 뭉칠 때라는 여당 입장 살펴봤는데요. 민주당도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대화를 원한다는 어제 이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가 면피용이 아닌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반응을 냈습니다. 또 대화를 원하면 만나면 될 일인데 왜 만나고 싶다는 걸 먼저 공개 발표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는 불통만 확인했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기도 했는데요. 또 의대 정원 인원 2,000명을 강조한 걸로 들었는데 대통령실은 대국민 담화의 방점이 대화 그리고 협상 가능성에 찍혀 있다면서 재해석을 강요한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의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담화를 2,000명 고수로 들은 국민과 언론, 의사들이 잘못입니까? 정수조정을 하자는 건지 대화기구를 하자는 건지 다 오리무중입니다.
네, 이 수도권 등 격전지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 사이에서 이른바 용산발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완전히 가시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 총선 전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또 트인다면 이 총선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도 이 관심 포인트입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이 부동산 막말, 후보 리스크 주의보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선거 전 막바지까지 후보들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경기 수원시정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에 어젯밤에 과거 발언 논란을 사과를 했습니다. 김 후보는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강점기에 위안부와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이화여대 김환란 초대 총장이 이화여대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성상납을 시켰다. 이런 주장들을 했었습니다. 김 후보는 어제 사과문에서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상처를 드렸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 또 진심으로 반성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학자인 자신은 근거 없이 주장하지 않는다, 또 보수 언론의 민주당 후보 죽이기다 이렇게 입장을 냈었는데 그 입장에서 180도 바뀐 겁니다. 김 후보 발언 논란으로 이화여대가 후보 사퇴 요구 입장문을 내고 또 여성계의 반발이 이어졌었는데요.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김 후보 발언이 부적절했다면서 사과를 권고한 게 김 후보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6.25 전쟁 참전을 고마워하면 친미 4대주의자라는 취지의 김준혁 후보의 다른 발언도 이 논란의 불씨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당 국민의힘은 이 민주당 후보들의 논란에 좀 집중 공세를 취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김준혁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 민주당 내 이화여대 출신 후보들을 겨냥해서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고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편법 대출 이 논란이 불거진 이 민주당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 문제도 지적하면서 이 친명계로 꼽히는 두 사람을 공천한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으로 총공세를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양 후보는 과거 대학생이던 딸 이름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이 서울 강남 아파트 구입 자금에 활용하면서 이 편법 대출 논란이 제기됐죠. 이 국민의힘은 편법이 아닌 사기 대출이라며 이 대출이 실행된 대구의 새마을금고를 찾아가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요. 이 선관위에 이어 금감원까지 현장 조사에 참여하면서 이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은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별다른 공식 입장이 없는 상황이죠. 네, 민주당은 그 양 후보 논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대응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일단 후보 공천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 등의 문제는 없었다는 설명이고 또 후보 본인이 사과를 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 결과에서 위법성이 나오거나 하면 좀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양문석 후보가 이 논란이 된 아파트를 팔아서 대출금을 갚겠다면서 사과를 했지만 양문석 후보의 부동산 논란이 선거 판세, 다른 지역의 판세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 민주당으로서는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격전지 같은 경우에는 적은 표차로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논란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키워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로 저희가 재외선거 투표율 역대 최고를 뽑아봤는데요. 사전 투표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율은 선거 때마다 항상 관심 있는 이슈였잖아요. 누가 투표율이 더 높을 때 누가 더 유리하냐 이걸 두고 갑론을박도 늘 있었고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엿새 동안 진행이 된 재외선거 투표율이 총선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좀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까?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이 재외선거 유권자 비율이 이 전체 유권자 가운데 크지는 않습니다. 이 총 투표자가 92,923명, 그러니까 10만 명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하지만 이 투표율 62.8%, 이 투표율 60%를 총선에서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지난 대선 때 이 재외선거 개표 결과를 한번 보면 윤석열 당시 후보가 36.2%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59.77%였습니다. 이 초박빙이었던 전체 개표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엔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22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건 이 최악으로 평가받고 있는 21대 국회 심판 그리고 이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야당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SNS에 역대급 재외선거 투표율이라고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또 정권 심판과 새 나라에 대한 열망의 목소리가 나타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러면서 5일과 6일에 이 사전 투표 때도 행동을 해달라면서 투표 동료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이 사전 투표에 많이 좀 참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차 승부처로 꼽히는 사전투표 때 민주당은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겉으로는 동료 입장인데 속내는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앞서 홍석준 선대위 상황실 부실장이 이 사전투표 동력까지는 하지 않겠다고 발언을 했다가 바로 지도부에서 이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 일까지 있었죠. 이 여당 핵심 지지층 사이에서 이 사전투표 불신론이 여전히 일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뭐 사전투표함을 비추는 24시간 CCTV 설치 그리고 이 100% 수검표 등 이 보안 장치를 도입했지만 의구심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뭐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 정부 그리고 본인이 확실히 감시하겠다며 이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무조건 나가서 찍으라고 투표 독려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2시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YTN 특별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